건강 지킴이 왕진. 오늘 주제는 앉고 서고 걸을 때마다 끊임없이 압박을 받는 곳입니다. 시니어 5명 중에 1명이 바로 이곳의 질환을 앓고 있죠. 세월에 흔들리고 잘못된 습관에 무너지는 그 정체.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기둥, 허리입니다. 오늘 왕진할 장소를 소개합니다. 남천 갱도당은 회원들끼리 단합도 잘 되고 협조도 잘 되어 모범 갱도당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청장 및 어르신 복지과 또는 송파 지회에서 많이 협조와 성원을 해주는 바람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좋고 인심 좋은 이곳 저희 갱도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왕년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왕진혼 한의사 박미경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곳을 찾은 이유가요. 바로 허리 때문이에요. 허리. 자, 어르신들 중에서 허리가 정말 튼튼해서 아무 걱정이 없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역시 아무도 손을 들지 못하셨는데요. 자, 제가 그럴 줄 알고 어르신들의 허리를 회춘시켜 주실 명의를 모셨습니다. 자, 신경외과 전문의 민영식 원장님 나와주세요.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조금 다른 거랑 좀 다르게 골다공증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학생 때에는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배우질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대부분의 우리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질 않다 보니까 연세가 많이 이렇게 들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문제가 되기 전에 다른 질환으로 많이 문제가 되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심장병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다른 약들이 많이 좋고 또 검진 시스템이 많이 되다가 보니까 평균 수명이 늘면서 생각지도 않았게 한 10년, 15년 전서부터 골다공증에 대한 것들이 확 이렇게 늘어났어요. 얼마 전에 발표난 거 보면 평균 수명이 지금 태어나는 우리나라 어린아이의 기대 수명이 평균이 90이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게 보통 한 50대에서 60대에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내가 진단받았을 땐 늦거든요. 제가 진료하다 보면은 부모님도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도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 하시냐면, 내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내가 골다공증인 것 같다. 근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어요. 골다공증은 말 그대로 골, 뼈에 다, 마늘 따자, 구멍 공자예요. 그래서 뼈가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가지고 뼈가 약하다라는 뜻이지, 그게 구멍이 뚫린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요. 증상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부러지면 알아요. 쉽게 부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털썩 앉았는데 하더니 그냥 뼈가 부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물건 이렇게 들다가 했는데 뼈가 부러져요. 젊은 사람들은 해서 부러지는 경우가 없어요. 다치면 되게 인대가 다치니까. 근데 연세가 드시면 하면 무조건 뼈가 다친다고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검사를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골다공증이 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건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 비용도 많이 안 들어요. 골다공증 검사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찾아서 치료를 하시면 대개의 경우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척추에 대해서 이제 또 가장 많은 병인데, 대개의 경우에 이제 척추만 아픈 게 아니라 척추의 통증과 더불어서 어떨 때는 척추의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엉덩이서부터 해서 다리까지 이런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엉덩이가 아프다, 걷는데 다리가 저리다, 오래 못 걷겠다. 대개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다 보니까 못 걷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서 하루 종일 노실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걷는데 문제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못 걷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심각하지도 않아요. 대개의 경우에 검사해 보면 간단하게 고칠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는 병이거든요. 그게 협착증이에요. 유일한 증상은 뭐냐 하면 오래 걷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서 있지 못하고. 앉아서는 아무것도 해요. 다 합니다. 자전거도 시간이 나는 대로 다 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 있을 때 신경관이 여기 보면 여기 좁아져 있잖아요. 이게 더 좁아지거든요. 서 있을 때. 그러니까 신경관이 좁으니까 신경이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다리로 가야 되는데 다리로 못 가는 거예요. 다리로 못 가니까 다리에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지냐 하면 요거 앞으로 이렇게 허리 싹 구부리잖아요. 그럼 여기 넓어져요. 그러니까 가다가 허리 이렇게 잠깐 구부렸다 가든지 안 그러면 쪼그렸다 앉았다 가면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대개 협착증이 보통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노화가 돼서 또는 내가 이제 기력이 쇠해서 이걸 갖다가 병이 이 병인 줄 모르고 다른 걸로 생각을 하다 보게 되면은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고 우리가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노인이 만약에 저분이 얼마나 오래 살 거냐 검사 안 하고 저분이 정말로 오래 살까 어떻게 보면 아냐면요. 그분 걷는 속도만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요. 걷는다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뇌가 건강해야 걸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다리 힘이 있어야지 걸을 수 있죠. 척추도 건강해야지 걸을 수 있죠. 걷다 보니까 심폐 기능도 좋아지죠. 그래서 그분이 씩씩하게 걸으면 그분은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걷는 데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게 환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걸린다. 나이가 들어서 이렇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걷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시면 이것 때문인지 정말로 기력이 쇠해서 그런 건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단이 되면 요것만 진단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무궁무진해요. 개인 의원에서도 할 수도 있고 대학병원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 내가 걷는 게 싫어진다. 또 서 있기가 싫어진다. 설거지 하나 하기 힘들다. 한 정거장 걷기 힘들다. 그러면 나이 드신 게 아니라 우선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이것으로 제가 준비했던 말씀은 다 드렸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느꼈던 증상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생각하셨던 원인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그 검사 받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조금 일찍 잡으시면 병을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더 손쉽게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남은 여생 동안 조금은 더 건강하게, 조금은 더 활기차게, 더 행복하게 사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